엄마 침대에 엉엉 울었거든요. 막 저도 공황장애 때문에 아팠고 몸도 왠지 모르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처 병원 가서 MRI를 찍고 했는데 혈관이 완전 붙어 있다고. 모야모야병 같다고. 그게 어떤 병이에요? 그게 동양인한테만 나오는 병인데 이유 없이 일주일에 4kg, 5kg 막 이렇게 찌는 거예요. 그래서 20kg가 넘게 갑자기 찐 거야. 한 2, 3주 만에.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막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몸무게 쟀더니 4kg 빠져있고 5kg 빠져있고 지금 한 15kg가 총 빠졌어요. 최고 몸무게 찍은 거에서. 제가 원래 몸이 좀 비실비실하다 그러나? 그랬는데 회사를 막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 회사 내에서도 정치질을 하잖아요. 진짜 싫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모르거든요, 잘.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다가 아빠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가 되게 늦둥이 딸이거든요. 아빠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근데 저는 20대 중반부터 엄마를 모시고 계속 엄마 당뇨 때문에 병원 모시고 가고 하다가 저도 몸이 이제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오기 시작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아빠가 누워 계시고 그럼 병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엄마도 계속 몸이 안 좋아지고 계속 하면서 이제 의학 채널 같은 거 막 보고 하다가 저도 음식이 되게 고민이었어. 근데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정확히 한 5년 전쯤 돌아가셨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딱 1개월 만에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상포진이 갑자기 와서 얼른 엄마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서 막 검사하다가 엄마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알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안 좋아서 진통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파서 막 밤에 막 우시고 조금이라도 쓸 수 없냐 했더니 되게 의사 선생님을 그나마 좋은 분 만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막 새벽이든 뭐든 오셔가지고 안 좋은 약 빼고 하다가 결론은 이제 투석밖에 없다고 하고 투석은 안 하길 바랬거든요. 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엄마가 결국은 안 좋아지시고 저는 이제 생활비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언니 오빠들한테 생활비 한 번도 안 받고 다 모셨거든요. 생활비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 그 병간호하실 이런 것들을 혼자서 부담하신다고요? 네. 요양보호사 쓰는 거는 했는데 솔직히 오시면 뭐 저랑 만나신 분들이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남자분 뒤치다꺼리 하기 싫어하세요. 오는 게 다행이에요. 안 가. 네. 가질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거의 하시고 저도 아빠지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대신 저는 엄마 병간호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새벽에 엄마를 생각할 화장실에 넘어져 계시는데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엄마 고관절 나갔겠구나. 오늘 119를 부르면 엄마 못 보겠구나. 그때 또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엄마 얘기하니까 눈물 나. 엄마를 방에 막 거의 제가 힘이 없으니까 질질 끌어다 이렇게 놓고 119를 못 부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엄마 아픈데 못 부르겠고 그냥 엄마 약 먹자고 삶은 계란을 하나 먹이고 그리고 들었다가 그래도 병원은 가야지 엄마 모시고 병원 갔는데 그 응급실 간 게 마지막이었어. 수술 잘 끝났다고 했는데 토요일날 전화도 했거든요. 엄마 커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 커피 신장 때문에 안 되긴 하는데 내가 엄마 오면 해줄게 하고 토요일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중환자실 가셨다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 폐혈증이 갑자기 왔다고.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이따가 전화 드리겠다고. 근데 그 심정이 막 전화기 제발 괜찮아졌다는 말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침대에 엉엉 울었거든요. 막 엄마 제발 와서 여기 다시 누워있으라고. 근데 그날 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울어갖고 몸도 못 움직이고 저도 공황장애 때문에 아팠고 몸도 왠지 모르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걱정하셨는데 갔더니 그 엄마가 잠자듯이 누워 계신 건데 원래 못 보는데 임종을 못 봤으니까 마지막 그거라도 보러 갔는데 중환자실에서 진짜 주무시듯이 잘 가셨어요. 계신 거예요. 편안하게. 저는 근데 세상에 그 엄마 하나였거든. 언니 오빠 다 가고 나 혼자 되게 외로워도 엄마가 그 뭐지? 글도 잘 모르셨고 옛날 시골 할머니 같은 분이셨대. 다른 집처럼 막 엄마가 챙겨주진 못했어요. 맞벌이 집이 우리 집이 못 살아서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막 고생만 하다가 또 막내딸 고생할까봐 그냥 가신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슬프게 울어서 뭣도 못 가누고 그러고 있다가 장례 치르고 막 사망식 그것도 저 혼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근처 병원 가서 MRI를 찍고 있는데 혈관이 완전 붙어 있다고. 누가 봐도 혈관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내가 말이라도 하겠냐고 했더니 의사가 자꾸 모르겠다고 자기도 큰 병원 가라고 약 받으러 어느 병원을 다시 한번 가고 MRI 보여줬는데 모야모야병 같다고. 그게 어떤 병이에요? 그게 동양인한테만 나오는 병인데 혈관이 머리에서 이렇게 담배 연기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일본말로는 담배 연기가 모야모야래. 그래서 모야모야병인데 주로 한국인하고 일본인한테 많이 나온다고. 주혈관이 이렇게 뻗어가서 잘 돼야 되는데 걔네가 좁아지고 뭐 이유 없이 좁아져서 그 혈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조영제 투여해서 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의사도 의심된다고. 근데 또 거기서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엄마를 지금 한 달 반 전에 보내. 나도 주부병이랄까 막 되게 슬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진짜 엉엉 운 것 같아요. 엉엉 울고 입원하자 먼저 입원해서 이제 조영제 투여해서 하는데 입원하는데 저 혼자 가방 메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저밖에 없는 느낌인 거예요. 형제도 있는데 그 옆에 간호하시던 할머님이 오히려 혼자 왔냐고 막 챙겨주시고 그 다행히 검사를 조영제를 맞았는데 안 막혔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1년마다 그 더 좁아지는지 아닌지를 보자고 해서 또 이제 진정하고 있고 좀 더 지나서 막 이렇게 근데 진짜 사는 게 안 사는 것 같은 그냥 뭐지? 죽지 못해 사는 느낌이 뭐지? 그냥 이렇게 날 졌네 자. 날 떴네 일어나.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먹어봐. 그러면 이제 입맛 없고 막 그러는데 제가 엄마 병간호하면서 이유 없이 일주일에 4kg, 5kg 막 이렇게 찌는 거예요. 그래서 20kg가 넘게 갑자기 찐 거예요. 한 2, 3주 만에. 그 의사 선생님도 놀라셔가지고 검사 받자고. 별 검사 다 해도 없대요. 갑상선 이상도 없고 막 이유가 없대요. 이제 그때 찾다가 이제 최겸 선생님 거 보고 음식을 따라하지 못했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전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일단 야채찜만 하고 그래서 그냥 사는 느낌. 일어나면 엄마 생각만 나면 막 울고 근데 제가 강아지를 하나 기르고 있는데 얘 때문에 살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누워있으면 와서 깨워요. 엄마 일어나라고 늦었다고. 그러면은 제가 일어나면은 꼭 나오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따라가면 자기 밥 주라고 눈빛을 보내면 걔 밥 주느라 나도 먹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걔가 그걸 아는 느낌? 알아서 달라하나 보다. 네,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작년 가을쯤에 진짜 강아지만 봐도 웃음이 막 나고 이뻐 죽겠는 거야.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강아지랑 노는데 산책하는 것도 싫어했지만 얘가 가야 배변을 하니까 즐겁게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녀수프 나온 거 보고 마녀수프 먹고 막 하니까 좀 빠졌어요. 근데 또 갑자기 일주일에 몇 킬로 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또 놀라서 다시 검사 받자고 했는데 또 이상이 없대요. 뭐지?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이 음식이나 잘해 먹어보자 했는데 제 선택지가 너무 적어서 마녀 수프 하나, 두부, 간장, 계란밥 그거랑 또띠아에 이제 계란하고 양파 해갖고 넣는 거 그거 3개로 했는데 처음에는 좋아지는지 몰랐다가 한 달 딱 하니까 사람들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막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좋아? 이랬더니 좋아졌다고. 그렇구나. 어느 날 몸무게 쟀더니 4kg 빠져있고 5kg 빠져있고 그래서 10kg 뺐고 지금 한 15kg가 총 빠졌어요. 최고 몸무게 찍은 거에서. 근데 아직 10kg를 더 빼야 돼. 원래 제가 가졌던 몸무게로 가려면. 근데 식단이 자꾸 무너질 때가 있는데 이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가 올 때 무너지더라고요. 원래 굶는 건 자신 있어가지고 잘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우울증이 원체 심해서 오래 치료받고 있었거든요. 공황장애랑 같이 10년 넘게. 근데 그 우울하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단 거 잘 안 먹는데 옆에 이렇게 마이쮸 같은 거 하나 까먹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까서 먹고 있는 거예요. 막 아니면 막 배도 안 고픈데 라면을 막 끓이고 있거나. 근데 그것도 없어지고 되게 좋았어요. 약 없이도 잠들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우리 강지가 없어진 거예요. 작년 말에 산책 갔다가 그 산책 쇠고리가 끊겨가지고 잊어버려서 지금 계속 찾는 중인데 아이고 여기 초대받았는데 이 시간에 강지 찾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랑 너무 이렇게 다툰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답장이 좀 늦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나도 힐링 좀 해야지 애를 찾지 막 이러고 그런데 지금 딱 그게 또 무너져가지고 밥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제발 뭐라도 먹어야 산다고 그러니까 조리포에 우유 말아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만 먹고 있는데 그냥 지금 상태가 계속 그래요. 혼자 되게 괜찮은 척이었던 것 같아. 언니한테도 관심이 없어 걔니까. 근데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그냥 다 관심도 없고 강지 사진 들고 사막에 이렇게 딱 서 있는 느낌인 거예요. 동초할 사람도 없고 잃어버렸을 때도 나 혼자니까 뭐 오직 같이 좀 찾아낼 사람도 없고 뭐 전단지를 만들어낼 사람도 없고 혼자 진짜 미친 듯이 다녔던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여기 오기 전에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서 아직도 자 웃고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도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괜찮았던 거예요. 막 아프고 그 막 위경련 와서 계속 토하고 그래서 살이 좀 더 빠지고 지금 계속 그래요. 여기 와서 맛있게 먹고 얘기 나누면 좋아질 것 같아서 아유 그래 어디서 찾니? 아유, 계속 제보를 받고 진짜 갈만한 데를 하루 지금 4-5 얼마나 됐다고요? 2개월 좀 넘었어요. 지금 상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톡 건들면 울 것 같아 계속. 식구가 없어진 건데. 딸이에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생각도 없고 제가 꿈을 가진 게 걔를 보고 꿈을 다시 내가 이 걔를 봐야 행복하구나. 그래서 다 정했는데 애가 없으니까 달력에 계획을 다 적었다가 그게 글씨가 이렇게 싹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지금 마음은 내가 건강해야 얘를 찾지. 내가 건강해야 얘가 오랫동안 방황하던 내가 케어를 하지. 그래갖고 다시 마녀 수프를 끓이고 근데 예전처럼 맛있게 막 먹지는 못하는데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몇 년 사이에 진짜 일이 많았다. 되게 많았어요. 다 고치게 그냥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네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런 데다가 또 아유 걔까지. 그 무서움도 계속 있고 우리 강아지를 찾아야 되니까 그 제보 전화 올까봐 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그 공황장애 증상도 70% 그걸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온몸이 긴장 상태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온오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온오프를 한번 해보자고. 아, 그래 오늘이 오픈날이야. 막 이러면서 원래 전철에서 공황장애 증상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전철이랑 병원에서. 근데 오늘 긴 시간을 어떻게 타고 갔구나. 음악 들으면서 그 되게 신난 생각을 했죠. 가서 되게 좋은 레시피도 알려주실 거고 또 그 음식은 먹어보지 않아도 맛있을 거고 그걸 보는 내내 나는 행복할 거니까 오는 내내 그 생각하면서 왔어요. GS에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비상약은 있으니까 그 비상약 하나 들고 있는 것도 도움이 돼야. 그리고 뭐 아프면 먹지? 또 안 되면 내렸다 쉬다 타지? 막 이러면서 왔어요. 전 식단할 때 희한하게 커피도 안 먹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커피 끝내고. 제일 좋은 게 잠. 중간에 안 깨고. 맞아. 그 약 없이 자서 그게 10몇 년 만에 약 없이 잔 거거든요. 10몇 년 만에요? 네, 그러니까 그 수면제를 공황장애가 굉장히 일찌감치로 왔구나. 네, 20대 후반에 계속 되게 힘들어서 수면제를 거의 저는 먹기 싫어서 그냥 도움되는 약만 먹었는데 그 약 없이는 또 잠을 못 잤는데 그때 식단 고 할 때 진짜 얼마나 했어 식단을? 식단을 3달? 그렇게 금방 하셨네. 좋아졌네. 네, 그래갖고 딱 3달만 하면 좋아져. 진짜. 한 달 뒤부터 좋았어요. 한 달 뒤에 딱 좋아져. 한 달 뒤에 처음에 한 3kg 빠지는 게 그때 염증 수치가 싹 빠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3kg여도 부종이랑 같이 수분 많이 들어가지고. 부종이랑 수분이 빠지면서 그 염증 수치가 빠지니까 계속 쓸데없는 수분도 빠지니까 그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 맞아요. 손이 잡혀지고. 맞아, 이 느낌. 딱 손이 딱 잡혀지는. 그리고 잠도 커피도 안 땡겼고요. 그냥 저녁에 잘 시간에 누웠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이었고 신기했겠다. 너무 신기해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사이트 좀 알려달라고 조용히 드리고 여기 간다고 막 그랬더니 막 축하해주시고. 저 커피는 못 끊겠어요. 저는 밖에 외부 활동이 지금 집순이에요. 완전 집순이다 보니까 왜냐면 밖에 나가서 막 일반 음식 조절이나 이런 게 제가 제 자신을 알다 보니까 그냥 아예 원천 봉쇄 그냥 안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나가면 기분 전환 겸 카페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혹시 디카페인이면 좀 나을까요? 안 났대요. 근데 어쩌다 한 번 나간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자주 커피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던 거 한 번 더 나가고 싶고. 근데 이제 저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못해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요만 스스로한테 그렇게 주문 안 걸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못하게 되거든요. 맞아. 그 체면에 딱 거는 거니까. 이건 담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보통 중년 남자가 담배 많이 피니까 저는 담배 안 끊는 사람이에요. 저는 못 끊는 사람이에요. 담배 없이 못 살아요. 저는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내 뇌한테 너는 술 못 끊는 사람이야라고 딱 명령하는 거야. 그게 되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무도 커피 먹고 어렸을 때도 살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먹었잖아. 그리고 담배 끊으시는 분들 많죠? 술 끊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사실 저는 커피가 더 쉽다 생각하거든요. 술, 담배보다.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술, 담배는 아니어도 내가 담배 끊는 사람만큼 힘들까 이렇게 생각했어. 힘들었어요. 근데 안 끊을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겸 씨도 맨날 얘기해주고 막 했고 여러 가지에서 봤지만 묘하게 나는 딱 내가 본 영상 그 바브라라는 사람 외국 사람 그 호주 사람 영상 보고 얼마나 진실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얼마큼 우리 특히 이 신장 쪽이 얼마나 안 좋은지 빠져나가는 거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칼슘 그거를 먹을래? 아니 그건 완전 거의 뭐 안 좋아 아주 그냥 심하게 그래서 이 정도인데도 내가 먹어야 되나? 이렇게 나쁜 건데도 이렇게 돼서 아주 그냥 거의 뭐 그래서 그 영상 보고 끊었어요 그날부터. 그 영상 링크 좀 알려주세요. 그 영상 지금 그 할머니가 진짜 큰 역할을 하셨어. 내가 많이 알려줬다 그걸로. 그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제일 걱정되는 게 골다공증. 아 그리고 이 뇌에 굉장히 영향을 줘서 뇌 호르몬 작용에 굉장히 언밸런스. 신장이 되게 안 좋아서 끊으셔야 돼요. 커피는 신장에는 진짜 진짜 안 저도 우리 엄마도 신위염 하시고 또 신장도 안 좋고 저도 타고나게 신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위기능은 좋아서 잘 먹어도 다 소화해요. 근데 그 다음날 걸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퉁퉁 붓는 거야. 맞아.
차라리 위에 안 좋은 사람은 아예 넣지를 못하더만. 힘이 들어서 중간에 아예 뭐 받지를 못하니까 아예 과식 자체를 못하는데 우리는 뭐 들어가는 거는 마냥 들어가거든.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막 퉁퉁 이제 말하자면 하수구가 이제 맥혀서 안 나가는 거잖아요, 배수가. 그러니까 퉁퉁 보여. 근데 저는 소금 많이 먹고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비타민 미네랄 뭐 다른 거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제발 그 소금, 천연 미네랄 소금하고 그다음에 히말라야 솔트하고 두 개 섞어서 그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면 충분하다 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하게 해서 그거를 500ml 먹는 게 굉장히 큰 낙이에요. 그거 먹고 운동하러 가요.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까 영양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지면 거르는 것도 문제 생기고 약간 그러고 커피는 사실 저는 약간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간암 있으신 분이 또는 간염 있으신 분이 지금 술을 못 끊겠다 하는 거랑 좀 똑같고 근데 약간 저는 습관 바꿀 때 요즘에 좀 많이 배우는 게 어떤 나빠서 바꿔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 어떻게 살고 싶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처럼 지난번에 여기 촬영 오신 분, 그분 있었잖아. 개포동에서 오신 분. 우리 둘이 커피는 그래도 끝까지 먹읍시다. 우리 엄마도 커피 먹고 90 넘게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대신 우리 라떼 먹어요. 그런데 라떼가 더 나쁘다며. 그래서 나도, 아이, 그래. 커피는 먹고 죽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자연스럽게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거 끊어보고 싶다라는 때가 와요. 그때 끊으면 될 것 같아. 그때죠. 누구 때문에 끊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이고 자연스럽게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끊어봐야겠다. 그리고 초콜릿이 그 애들한테 커피 이상으로 안 좋은 거가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 애들한테 초콜릿 먹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분 영상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아까 기력 없다 했잖아요. 뭐 하나 하면 힘 없고. 그럼 사실 지금은 좀 낫죠. 네, 지금은 나아요. 지금은 얼굴이 되게 좋아 보여. 옛날 이야기겠지. 약간 본 거예요. 그 문페이스 지금 부작용이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부작용. 진짜 맞아. 집순이고 친구도 없어요. 친구도 20대 때 신장 그거 딱 진단받고 20대 때는 친구들 만나면 저녁에 갈 때가 술집밖에 없어요. 술집 못 가고 친구들은 딱 30 초반 되니까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결혼을 하고 모이면 얘기들 얘기 뭐 시부모님 얘기인데 거기에 참여 못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모임이랄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 같은 거 남긴 것도 한 5손가락 안에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한번 와보고 싶다. 와서 진짜 먹어보고 싶다. 그 생각 때문에 남기게 된 거고 이런 모임?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생소하겠네요. 네, 없어요. 그런 거 자체도 없고. 원래는 사람만 날 좋아했던 거죠. 원래도 내성적이고 원래 집에 있어도 한 달 동안 뭐 밖에 안 나가도 전혀 이상한 게 없네. 그냥 뭐 실제로는 이마트나 이런 데서 마켓컬리나 배송하면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뭘 먹어야 되나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냥 집에서 그 삼시세끼 예전에 예능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완제품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계속 원재료부터 해서 만들어 먹어야 된다는 그게 강하니까 사실 어디 놀러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밖에 나가 전부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행도 이제 점점 예전에는 캠핑도 가고 했는데 이제 점점 밖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야 우리 이렇게 음식까지 가서 캠핑하는 것도 재밌겠다. 그치? 엄청 재밌겠다. 먹을 거 엄청 많거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날씨 풀리면. 예전에 그 청계산 가고 그 산 가고 했던 것처럼 저도 산은 가끔씩 가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혹시 외롭진 않으세요? 외롭죠. 밤에 그 외롭다는 얘기가 밤에 잠들기 전에 퀸 침대인데 침대가 어느 날부터 너무 넓은 거예요. 굳이 내가 왜 퀸을 쓸 필요 있을까? 그냥 싱글로 바꿀까? 불편해서 못 살아. 그럼 이불이랑 막 또 자서 바꿔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잠들기 딱 직전? 맞아. 그때가 제일 외로워. 힘들어. 잠들기 직전이. 근데 결혼은 아까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신 밖에 안 나가니까 만날 수 있는 데도 없고 소개팅이나 선을 몇 번은 봤는데 그냥 뭐 특별한 감정 소개팅에서 뭐 특별한 감정 같은 게 안 생기더라고 몇 번 만나도. 그래서 그냥 정말 몇 번을 보러 갔는데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를 봐도 이렇게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정이 들어야 되는 타입인데 공식적으로 밖에 나가서 막 어디를 직장 외에 근데 직장도 이제 작년에 그거 딱 진단 받으면서 직장에서도 알고 계셨거든요. 몸이 안 좋은 건.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는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보편화가 돼서 이제 바로 직장 전화해서 이제 재택근무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사무실 나가고 네. 그러니까 더더욱 밖에 나갈 일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 만날 재택근무가 기회도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게 더 그렇지? 맞아요. 오히려 재택근무하면서 더 폐쇄적으로 되고 맞아. 그랬던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기회가 있으면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도 좀 미안하죠. 저는 계속 이제 음식 관리나 이런 게 괜히 피해주는 것 같고 또 아이 문제도 그렇고 이제 아이도 그냥 병원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냥 안 낳는 게 좋겠다. 왜냐면 그 아이를 갖는 순간 약을 다 끊어야 되고 그러면 그 출산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임신 중독증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신경. 네.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점을 봤는데도 아예 없다 하니까 그냥 나중에 마음이 오히려 산뜻해졌네. 나중에 그좀 나이가 그런 효과도 들어서 좋아. 그냥 친구처럼 같이 살거나 그런 사람이 생기면 좋겠지만 지금 막 결혼을 해서 막 그러니까 가정을 결혼이라는 꾸리고 제도에 있을 네, 필요는 그럴 없는 것 필요는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 있으면은 맞아. 만나고 나중에 네. 그거 참 좋은 것 같아. 친구처럼 뭐 만날 수 있으면야 좋죠. 아 이거 딴 얘기인데 저도 점을 보러 갔어요 한번. 원래 그런 거 안 보는데 그냥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70% 이런 얘기 듣고 근데 진짜 용하다는 데 갔어요. 거기는 6개월을 기다려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대 앞에. 이대 앞이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그런 진짜요? 거야. 되게 유명해요. 제가 그때도 머리가 더 없었고 딱 누가 봐도 암환자였어요. 저희 딱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조심해야 된다. 안 좋은 얘기만 잔뜩 들었어요. 저는 안 좋은 얘기만 잔뜩 듣고 마지막에 허수아비를 뭐 만들어서 3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뒷산에 묻으면 저승사자가 네 목숨 대신 그거를 가져갈 것이다. 근데 네가 만들려면 뭐 3배를 해가지고 오색실을 꿰서 뭘 해서 하니까 그냥 내가 나한테 만들었지. 사. 얼마면 돼요? 15만 원. 싸도 값도 싸네. 싸요? 지금 너무 비싸다고 3개에 15만 원. 아니 그건 사야지. 근데 무슨 싸지? 저도 싸서 사겠어요. 150만 원 하는데. 나도 하나당 150만 원이라도 사야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너랑 나랑 그 점집 가면 안 되겠다. 시원하니까 가성비 괜찮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결국엔 샀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럼. 언제 그걸 뜨고 있어? 3대 뭐 그냥 오색실. 만들어서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 줘요. 다 있어요 재고가. 그거 파는 거야. 그거 파는 거예요. 그것만 파는 데야. 그걸로 돈 얘는 버는 딱 감을 수익 못 구조. 잡았어.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게 비즈니스 거기서는. 모델이지. 그렇게 가격이 적당한 거야. 안 사긴 애매한 돈이잖아. 아니 50만 원 이러면 소리 안 쓰는데 15만 원이면은 다 살 돈이라니까. 그래. 뭐 내 목숨값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사서 남편이랑 또 뒷산 안 하겠다면. 먹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아니 점집 가는데 기도는 뭔 말이야. 그래서 막 기도하고 아무한테나 빌어야지. 맞아. 기발한 사람이 들으시면 제 대신에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시고 이래가지고 묻고 됐네. 그럼 살았네 이제. 근데 그 유명하다는 그 제가 본 그 점집에서 다른 제 지인이 봤는데 딸 난다 그랬는데 아들 낳대요. 그 사람은 인형 안 샀나 보다. 인형 샀어야지. 인형 샀어요.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사니까 어때요? 좋아요? 저는 일단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비혼은 아니에요. 연애 중이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잠깐. 그냥 결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결혼이라는 걸 떠나서 어쨌든 누군가랑 이제 같이 삶을 살아가고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삶에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제가 어쨌든 30대고 인생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함께 만들어가는 삶보다는 내 삶에 더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시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누군가랑 같이 했을 때 채워지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부분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이런 존재가 있고 또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되어줄 수 있고 그런 역할 이런 거에서만 채워지는 것들이 삶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또 저는 꼭 하면서 살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막 사람을 만나고 찾아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그렇게 찾아진다고 찾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인연이 있지 어딘가에.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옛날에 사실 결혼이라는 게 사실 애 낳고 노동력을 만들고 우리 가문을 유지하는 되게 중요한 어떤 해야만 하는 무언가였는데 지금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각자 자유가 되게 이제 보편화됐고 의사도 되게 존중받고 이런 맥락에서 사실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는 이제는 좀 전 그냥 좀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좀 차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드는 생각은 전 똑같이 생각하는 게 결혼을 약간 무슨 내가 만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내 자식을 낳고 싶은 욕심이나 가정에 대한 욕심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같이 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찾는 느낌이 아닌가? 어떤 친구들이랑 같이 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친구 몇 명이서 뭐 근처에 살거나 뭐 같은 집에 살거나 그런 정도로 우리가 나름의 자기만의 이제 새로운 가정을 형태를 꾸리고 그 사람들과 의지하면서 같이 마음 교류하면서 사는 게 일단 기본 정답은 아닐까? 근데 누군가는 거기서 이제 이성들과 이제 결혼을 하는 것도 있고 애를 낳는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혼율이 너무 높아진 거 보니까 뭐 갔다 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어쩌면 그냥 어떻게 보면 다들 지금 마음이 이제 자유가 되게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또 돌아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주제는 전 되게 재밌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재밌어요. 이거 제일 재밌을 때지. 제가요? 그렇지. 왜냐면 뭔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을 때 이런 세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재밌잖아. 대학 입학하기 전에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때 형 어때요?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들 미팅 어때요? 막 이런 거. 나중에 애 낳으면 이제 이런 거 시킬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보다 어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겠지. 맞아. 근데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다른 분들은 다 아들, 뭐 손자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아들 손주 때문에 더 외로워. 그때도 혼자여도 괜찮겠니? 아니고 그때 아들 손자 때문에 더 외롭다고. 차라리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 단돌이를 해가면서 가거든요. 그런 줄 알고. 근데 그게 의존적인 관계가 돼서 자식이 있고 아들이 있고 뭐 딸이 있고 개뿔이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거를 있으면서 이제 그걸 알아가야 되니까 힘들지. 그리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애들도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남편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 후배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아버님인가 아프셔서 이제 형제들끼리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아버님을 요양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직장도 못 가고 그 일주일에 한 3번을 가서 이제 온전히 이제 케어를 하시다가 번갈아 오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거기서 있는 동안은. 내가 해야 돼. 왜 해야 되는지도 알아. 자식이야.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네가 아픔을 이해해야지, 네가 참아야지 이런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는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반대 입장에서 들으면은 그게 너무 야, 뭘 저런 소리를 자식인데 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싫은 거잖아. 힘든 거잖아. 그리고 그게 힘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 그 3일을 진짜 환자들 계속 건설하면서 그렇게 있는다는 거는 너무 힘이 들고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 막 술 한잔 하자고 그럴 때 그러면서 그냥 자기한테 누가 아무도 조언질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참아라, 막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반대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야, 이 새끼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이거 와서 보면서 이것도 힘드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막상 겪는 사람은 진짜 힘들거든. 근데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양쪽 부모 보내는데 20년이라고. 최소. 너는 지금 제일 좋을 때야. 건강하실 때. 그리고 아직 상대편 부모 없고. 그러니까 시댁, 그 다음에 친정, 양쪽 어른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와서 촬영하신 분들 그러잖아.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다가 또 시댁 계속 불려가고 또 친정 엄마가 거의 뭐 옆에 있으면서 딸처럼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열심히 하는 대로 의존도는 더 높아져 가거든. 맞아. 근데 내가 힘들 거라는 거를 모르는 거지. 나보단 나니까 네가. 나 아픈 사람보단 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치대지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힘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때는 자식은 더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지. 뭐 보험은 들어놨어요? 뭐 이러고. 그럼 바로 거치지 않고 양로원 가고 요양원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러지 않으려고 여지를 보는 게 웃기는 거지. 염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때의 기준이에요. 그래도 집에서 장례 지내고 집에서 임종하고 그래도 집에서 한 끼라도 좀 덜 으려고 그러고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
그냥 당연히 어른이 자기 몸 건사 못하면 내가 아니라 이제 나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시설로 가야 되는 거고 요즘은 시설이 또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때라 그러니까 뭐 자식이 있어서 늙으면은 좀 나을 거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그 기대를 이제 깎아 내리는 것까지 아픔까지 견뎌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자식 돌볼 때 자기 못 돌봐서 삶에 뭔가 중요한 걸 익힐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가버리면 전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핑계로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게 헌신이 얘기가 되는데 그래놓고 막상 이제 남은 건 없는데 내가 내 몸 간수하는 습관 없고 내 삶 망가져 있고 몸 다 망가져 있으면 그건 너무 위험하다는 전 너무 위험한데.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릴 때 키울 때 얘기고. 근데 그거는 그냥 걔 거고 나는 나야. 걔 기쁨은 걔 거고 나는 내 기쁨을 따로 찾아야 되는 거라고. 왜냐면 걔 기쁨을 걔는 공유하기 원하지 않아요. 부담스럽거든. 엄마가 이것 가지고 기뻐하면 또 자기가 힘들 때 또 얘기를 못 하거든. 숨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엄마는 엄마대로 좀 기뻤으면 좋겠어. 전화 안 해도 잘 살고 있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이 있든 혼자 살든 이제 그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무 기준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잘하자. 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 내가 기쁘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그래서 그게 되면 굳이 그 사람을 찾는 게 이제 하나의 무슨 절차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 인격적으로 진짜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죠. 근데 그런 운이 아무나 있냐고.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나가긴 해야죠. 아니 어딘가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 아니 굳이 결혼이 아니어도 만나는 건 좋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강아지를 한번 키워봐라. 강아지를 데리고 한강에 가면은 강아지 놓고 얘기해봐라. 네, 남자분들이 만나기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매개체가 되지. 근데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좋은 사람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나를 돌보긴 어려워도 내가 돌봐야 될 사람 돌봐야 되는 의무는 하거든. 그러니까 이분처럼 강아지 밥 줘야 되니까 일어나서 그 길에 나도 밥 먹는 것처럼 그 노인 중에서 굉장히 힘든 할아버지 막 힘들어 하다가 막 저 노인네가 날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러잖아. 이 배우자가 가고 나면 밥도 못 먹는다니까. 그 사람 미워 하면서도 그 밥을 차리려면서 같이 먹었던 거였는데 나를 위해서 밥은 안 차려지거든. 근데 그런 의미로 내가 뭔가 돌볼 수 있는 저기가 있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영상 보니까 다시 들으니까 또 새롭더라. 그분 그 커리랑 거기다가 또띠아를 거기다 넣어놓으면 진짜 그 수제비 같이 된대요. 나 그걸 빨리 좀 해봐야 돼.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마녀스프나 라구에다가 그걸 잘라서 이제 따로 먹기가 힘드니까 그걸 잘라서 그냥 같이 보온에다 넣어가지고 가면 딱 수제비 같이 된대요. 해봐야겠다. 또띠아를 뜯어서 이렇게 넣으면. 해봐야겠다. 마녀스프가 저는 주식이었어요. 마녀스프 주식 때도 좋죠. 네, 주식이어가지고 근데 고기 넣으셨었잖아요. 저는 고기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완두콩을 막 넣어갖고 그러고 먹었어요. 아니면 생선 하나 구워서 같이 먹고 또띠아 넣을 생각은 안 해봤네. 아니 생선을 푹 끓여서 홀푸드에서 끓여서 그걸로 마녀스프 하면 너무 좋던데. 그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대구나 이런 걸 하나 사서 푹 과서 큰 뼈만 걸러내고 싹 갈아요. 그래서 거기다 마녀스프를 끓이면 대구 간이랑 이런 거 너무 좋지. 그것도 진짜 영양적으로도 좋고. 오히려 고기보다 생선 홀푸드로 해서 먹으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초반에 식단 빡세게 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저는 좀 시기별로 달라졌는데 제일 이제 철저하게 했을 때가 초반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자연 식물식을 했어요. 저는 자연 식물식만 한 게 아니라 기름 조리를 안 했고 저는 완전히 무염식을 했었어요. 근데 무염식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계속 하면서 나트륨 수치 같은 걸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따로 소금을 안 먹는 대신에 녹즙을 워낙 많이 먹어서 그런 무기질이 충분히 이게 되는 거예요. 5분 간격으로. 그래서 자연 식물식 그래서 안 익힌 채소, 뿌리 채소, 잎 채소 다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익힌 채소, 버섯이나 뭐 그때그때 계절별로 나오는 것들, 양배추 뭐 많이 먹고 뭐 해조류 같은 거 많이 섞어 먹었고 그다음에 기름은 보통 생들기름, 볶은 거 안 쓰고 다 생들기름, 그리고 올리브유 좋은 걸로 골라서 먹고 그리고 견과류랑 뭐 밥은 저는 현미밥하고 뭐 다른 거 섞어서 많이 먹었고 두부로 거의 단백질을 그래서 채웠죠. 근데 특별히 전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고기 어떻게 안 먹고 살아? 친구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우유도 안 먹어? 치즈도 안 먹어? 꿀도 안 먹어? 꿀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추장, 된장, 간장, 꿀, 설탕 이런 맛을 내는 걸 하나도 안 썼어요. 요리라는 걸 한 적이 없고 조리만 했죠. 항상 물에 그냥 익혀 먹는 정도. 근데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재료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한 끼를 한 2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나면은 먹고 싶은 욕구가 안 생겨요. 뭘 더 먹고 싶다거나 이번에 고기를 못 먹었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아니면 과자가 먹고 싶어. 이런 욕구가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걸 너무 골고루 천천히 먹고 나니까. 그래서 그 식단이 저한테 꽤 잘 맞아서 한 10개월 정도 유지를 하고 그 후로는 이제 저도 죽염 좀 좋은 거를 사가지고 죽염을 식단에 추가를 하고 그 뒤로는 이제 한 1년 정도는 더 그렇게 하다가 2020년 정도 계란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생선, 계란 이런 종류를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냥 식사를 하죠, 집에서. 근데 지금도 고기는 잘 안 먹고 근데 나가서 먹을 일 있을 때는 이제는 옛날처럼 까다롭게 굴지 첫 2년은 아예 외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